자, 기니디 시리즈 가봅시다. 기니디 시리즈를 할까 말까 고민을 잠깐 했는데 우리 아직 좀 더 지수로그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얘들 그 얘기를 하나 예상해보면, 여기 문제 선생님이 일부러 몇 년도 기출인 거 안 지웠거든? 일부러 몇 년도 기출인 거 안 지웠어. 그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옛날 문제야. 대부분 옛날 문제거든요. 기니디가 예전에는 자주 나왔는데 요새는 많이 안 나왔다 이 뜻이야.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21학년도에 몇 번이나 나왔어. 21학년도에 6월에도 나왔고 수능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보면 21학년도 수능이야. 보이죠? 그리고 17번 보면 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온 거야. 21학년도가 언제냐면 교과과정 바뀔 때 마지막. 근데 20년도랑 19년도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나오다가 6월에 한번 딱 나왔는데 교과과정 마지막 바뀔 때 한번 딱 나온 거거든. 근데 우리 이번에도 교과과정 바뀔 마지막이잖아. 나올 수도 있다 해서 한번 뭐 해보는 거, 지금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 이거고, 만약에 6월에 안 나오면 뭐 다행이고, 나오면 좀 쉽지 않겠지. 자, 가봅시다.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나 칠판 지우는 동안에 한번 1번이랑 쭉 가볼게.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좀 보고 빨리빨리 보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기니디 문제는 내신할 때는 좀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문제 풀고 할 때는 많이 안 풀어봐가지고 적응력이 굉장히 부족해.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시간 있을 때. 지금은 아직은 해도 되지. 자, 가볼게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생각이랑 샘플이랑 같이 가는지 한번 보면서 좀 빠르게 진행해보자. 자, 1번부터 가볼게요. A, B가 1이 아닌 양수야. 얘들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섞여 있는데 1이 아닌 양수라는 건 1보다 클 때, 0과 1 사이일 때 다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다음 중 만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기억 니은은 A가 1보다 큰 거 고정 하나 해놓고 B 다르게 해가지고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겠네. 그치? 그려봅시다. 자, 지수함수 못 그린 사람 없지? A가 1보다 크대. 지수함수 흰색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자, 얘 노란색 로그함수 B가 1보다 커. 맞나 안 맞나? 몰라. 그지? 얘가 납작하고 얘가 많이 올라가면 만날 수도 있어. 근데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항상 만나냐 물어봤으니까 너는 모르지. 그죠? 자, 그런데 0과 1 사이면 당연히 만나죠. B가 0과 1 사이면 여기 1 지나는 감소함수니까 무조건 만나겠네. 이건 만날 수밖에 없지. 자, 여기에다가 얘 추가할까? 바로 추가할까요? A가 0과 1 사이야. 그러면 파란색 고정. A가 0과 1 사이 감소함수잖아. 어떻게 생겼어? 여기 지나는 감소함수겠지. 이것도 무조건 만나네. 그래서 얘네 둘은 만난다. 이 정도는 눈으로 풀 수 있어야 돼. 자, 흰색 그래프는 어떤 거야? A가 1보다 큰 거. 노란색 그래프 뭐야? B가 1보다 큰 거. 파란색 그래프 뭐야? B가 0과 1 사이. 빨간색 그래프 A가 0과 1 사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씩 차근차근 그리면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그지? 이 정도에서 시간 얘들아 30초 이상 걸리면 안 돼. 됐죠? 자, 2번 바로 갑시다. 2번 바로 이어서 갈게요. 함수 fx가 로그 5의 x래. 그래프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보시오네? 뭐 하면 돼? 그리면 되지. 로그 5의 x 그리고 시작합시다. 1. fx는 로그 5의 x야. 자, 일단 기억은 f에다가 얘들아 5분의 a는 라는 건 뭐 하라는 소리니? 로그 5의
5분의 a를 계산하시오 이 말인데 얘는 로그 a 5의 a 빼기 1이지. 근데 이거를 제곱하나 얘는 분모 분자 뒤집어 놓은 거니까 1 마이너스 로그 5의 a일 건데 어차피 얘를 제곱하나 얘를 제곱하나 1 마이너스 로그 5의 a를 제곱이나 이거 제곱이나 똑같은 거는 너무나 당연하네. 다시 로그 5분의 a를 구했더니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로그 a분의 5는 1 마이너스 로그 5의 a일 거 아니야. 맞지? 분모 분자 바뀌었으니까 1 마이너스 로그 5의 a일 건데 이거 제곱하나 1 마이너스 로그 5의 a를 제곱하나 똑같지. 그치? 따라오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얘는 뭐 말하는 거니? 이 함수가 있는데 a 넣었을 때 높이 a 플러스 1일 때 높이를 비교하시고 a 플러스 1일 때 a 플러스 2일 때 높이를 비교하시고 아 무슨 얘기야? a일 때 a가 어딘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a 플러스 1은 그거보다 한 칸 더 갔고 a 플러스 2도 한 칸 더 갔어. 자 그러면 니은에서 앞쪽에서 말하는 건 뭐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높이 차이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높이 차이보다 크다. 당연하지. 로그 함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이죠. 괜찮? 맞아요. 자 디귿 갈게요. FA랑 FB랑 얘가 더 크다. 얘들아 이거 무슨 뜻이야? 로그 5의 x가 이렇게 생겼는데 FA랑 FB랑 얘가 더 크대. 무슨 말이지? A보다 B가 더 크다 이 말이지. 왜? 이거 로그 5의 x 증가함수니까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건 A보다 B가 더 뒤에 있었다 이 말이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안 중요해. 어차피 A, 증가함수니까 A랑 B랑의 위치만 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된다고? 증가함수니까 누가? fx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들아 증가함수는 어떤 걸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죠? x가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해. 혹은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해야 돼. 그치? 그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해. x랑 y랑 증가하는 부호가 똑같을 때.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래. 얘들아 근데 역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특징이었지? 역함수랑 fx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어? 이 녀석의 정역이 얘의 치역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치역이 정역이 되는 거지. 즉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함수가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라는 말은 역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y가 x가 플러스면 y도 플러스여야 되지. 왜냐면 이거 뒤집어 놓은 거잖아. x가 플러스일 때 y가 플러스야 역함수야. y가 플러스였던 건 x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x가 플러스였던 건 y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니까.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애초에 네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겠구나. 반대로 원래 함수가 감소함수면 역함수도 감소함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배워갈게 그런 거죠. 그쵸? fx가 증가함수면 누구도 f 인버스 x도 증가함수다. 근데 이게 얘만 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만 가는 게 아니죠. 너랑 너는 양방향 소통 가능한 거지. 그치? 해서 둘 다 된다. 그럼 당연히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겠지. 해서 역함수 그림을 무조건 매번 그리지 않아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알 수 있지만 알고 나면 그림 안 그려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더라. 3번 안 하고 4번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3번은 그냥 그림 다 그려서 비교하는 거거든. 1번이랑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혼자 해보시면 돼. 4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기니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뭐 엄청 이쁜 문제는 아니기는 해. 왜냐면 기억, 니은, 디귿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기억 때문에 니은이 되고 기억, 니은 때문에 디귿이 되는 게 제일 이쁜 모양인데 뭐 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문제들은 저 뒤에 몇 개 있으니까 뭐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보다 큰 두 양수가 있는데 크기 비교도 정해져 있음. 저렇게 생겼을 때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치?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AB야? A에 2 넣고 B에 3 넣고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보는 거잖아. 근데 제발 그러지 마. 여기서 말하는 그러지만은 2랑 3을 넣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교할 거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더라고. 2, 3 이런 거 넣지 말고 2랑 10. 그래야 비교를 하지. 안 그래? 그지? 자, 그런데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닐 테니까 가보자. 그래프 그릴 거예요. 기억하려고. 자, 그래프 2개 그릴 거야. 좀. 자, 누가 로그 A의 X고 누가 로그 B의 X야? 살짝 흔들리면 안 돼. 그치? 로그는 밑이 클수록 어디로 가야 돼?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맞니? 몰랐던 건 아니죠. 그치?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이렇게 가는 거고 로그 함수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밑이 클수록 이쪽으로 오는 거였어. 한 방향만 정확히 외우면 되죠, 뭐. 그치? 나머지는 역함수라서 반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제 기억은 주워 먹기지. 기억은 주워 먹기죠. 1보다 큰 A 여기. 그보다 큰 B 여기 있대. 그럼 얘는 어디 있는 애야? 로그 B의 X 그래프에다가 A를 넣으세요. 이거고. 얘는 어디 있는 애야? 로그 A에다가 B를 넣으세요. 여기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는 맞는 거네. 그지? 숫자 넣어서 하는 게 아니고 쟤는 그냥 그래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 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A가 B가 이렇게 생기면 A분의 1이랑 B분의 1은 어디 있니? 역수 취할 거잖아.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누가 더 작은 숫자니? B분의 1이 더 작은 숫자이긴 해.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지? 무슨 얘기냐면 A분의 1이 여기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로그 A에다가 쟤를 곱하시오인데 일단 상용 로그기도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새로운 로그를 그려야 돼. 근데 그거랑 이거랑 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계산하는 게 생각만큼 쉬운 건 아니다. 그지? 그리고 로그 부등식 생각해 보시면 밑이 10인 걸로 똑같으니까 지수에다 올려. 지수에다 올려. 그럼 A의 A분의 1제곱이랑 B의 B분의 1제곱인데 얘들아 이거 부등방향 그대로야 반대로야? 부등방향 밑이 몇이야? 밑이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10. 그럼 증가함수네. 그럼 부등방향은 그대로.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저거를 지수함수를 또 그려갖고 찾는 게 생각보다 귀찮기는 하다. 물론 할 수 있지. A의 X제곱이랑 B의 X제곱을 여기다가 추가로 그리면 A의 X제곱 이렇게 생겼죠. B의 X제곱은 더 가파르게 생겼겠지. 그치? 그럼 A분의 1이랑 B분의 1이랑 누가 더 작은 숫자야? B분의 1이 더 작은 숫자야. 그치? 왜냐면 얘가 2고 3이면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작잖아? 그럼 얘는 어디 있는 숫자예요? B의 B분의 1제곱. 여기 있네. 얘는 A의 A분의 1제곱. 야, 이거 비교 가능하냐? 애매하지? 그치? 애매해요. 그래서 얘는 요대로 놓고 푸는 거는 조금 쉽진 않더라. 그지? 얘는 그래프로 풀기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아까 이쁘지 않다고 얘기한 것 뿐이야, 그냥. 그래프로 놓으면 높이가 애매해.
누가 더 크다고 말하기 A가 이쯤 더 가까이 가 있으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에 좀 더 가까우면 낮은 것 같은데 애매하잖아. 그치? 해서 얘가 니은 때문에 좀 이쁘진 않아. 그래서 얘는 그냥 발리에를 찾아서 하는 게 네, 어떨까 싶네요. 발리라는 건 이미 틀렸다는 소리네. 그치? 그래서 A가 2고 B가 4면 바로 발리 보이나요? 얘가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누구 말하는 거지? 루트 2. 얘는 4의 4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라서 루트 2네. 그럼 둘이 같은 거잖아. 제가 항상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치? 해서 요 니은은 좀 이쁘지는 않다. 근데 발열을 못 찾으면 니은 답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상으로 애매해서 찾기가 어렵지.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얘가 A분의 1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더 큰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저것만 보고는 찾기가 어렵더라. 그지? 자, 디귿은 니은을 식으로 해봤으니 디귿 똑같네. 뭐 해야 돼? 얘 여기다 올리고 얘랑 비교하면 되죠? 디귿은 뭐 하라는 소리야?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이랑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누가 더 크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 크기 비교할 때 제일 대표 방법 뭐야? 빼보면 되지. 네. 그럼 이거 뭐 남죠? 얘 제곱한 거 전개하고 얘 빼면 2AB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겁나 불편하게 생겼지? 근데 마이너스 뽑아내면 은 무조건 0보다 작지. 왜냐면 A보다 B가 더 크니까 이게 음수인데 제곱하면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럼 더 작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이쪽이 더 큰 거네. 그럼 디귿은 맞는 거네. 그래서 네, 얘는 좀 니은은 안 이뻤지만 기억 디귿이 그래도 볼만해서 가본 거고. 디귿은 얘들아 엄청 고전 디귿이 아니라 5번은 고전 문제인데 기억 니은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서 디귿을 고민을 해볼 거야. 좋아, 오늘 속도감 좋다. 이대로 쭉쭉 가자. 복습할 거 많고 좋지 뭐. 자, 필기 다 했으면 5번에 기억 니은 한번 해볼 건데 기억 니은 그냥 말로 같이 해볼게요. 5번에 기억 밑이 2로 똑같은 로그 함수야. 그럼 n 플러스 3이면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3 쪽이 큰 게 너무 당연하지. 기억 당연. 니은 이번에는 진수가 똑같아요. 진수가 똑같으면 밑이 클수록 더 아래로 가 있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게 더 큰 게 맞지? 다시 이 느낌이야 얘들아. 이 느낌이야. 로그 2에 로그 3에 똑같이 n 플러스 2 집어넣었다는 소리인데 그 말은 n 플러스 2라는 공통의 x를 집어넣으면 파란색이 더 낮으니까 얘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큰 게 맞다. 괜찮지? 자, 그러면 디귿 확인해봐요. 디귿 잠깐 고민해볼게. 1분. 얘는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달라.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생각은 그러면 저것처럼 발예가 있을 테니까 숫자를 한번 넣어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똑같은 거 넣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딱 집어넣었더니 n에다 1 넣으면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4 여전히 모르겠어. 그럼
극단적인 거 들어가 있으니까 100을 넣어봤더니 로그 2에 102, 로그 3에 103 더 모르겠어. 그지? 자, 가볼게요. 우리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해봤는데 있잖아? 얘들아, 밑이 다른 로그야? 여기가 n 플러스 2, n 플러스 2를 넣은 건 n 플러스 2를 넣은 건 애초에 이 그래프를 뭘로 그려놓은 거지? 이렇게 그려놓고 똑같은 n 플러스 2를 넣어서 크기 비교한 거지. 이해돼? 맞지? 자, 근데 이번에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똑같은 거 집어넣은 거지? 맞아요? 저것만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리고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n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때 크기 비교가 너잖아. 맞죠?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가 아니라 완전 달라. 자, 이 그래프 원래 로그 그래프를 어디로 몇 칸 이동한 거야? 왼쪽으로 2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이렇게 생길 건데요.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이 요거 나왔고, 얘들아 여기가 얼마니? x가 0 넣었을 때 1이지. 너무나 충격적이네. 노란색 하면 안 되지. 얘는 여기를 지나던 로그 함수인데 몇 칸 이동해야 돼? 3칸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고요. 0 집어넣으면 얼마지? 1. 그렇게 생긴 로그 함수잖아. 이렇게 생겼겠지. 맞니?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n을 집어넣으라고. n이 뭔데? 자연수. 그러면 어떤 자연수를 넣든 무조건 누가 위에 있어? 흰색이 위에 있겠지. 이쪽이 큰 게 맞는 거지. 언제? n이 자연수였을 때. 괜찮니? 그럼 이제 문제 바꿔서 n이 아니라 저걸 내가 뭐 a라고 두고 a를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고 문제 바꾸면 그때는 파란색이 더 크겠지? 라고 힌트를 한번 살짝 날려봤어. n이 자연수니까 y축 오른쪽에서 보면 흰색이 무조건 위에 있으니까 이쪽인데, 만약에 내가 저 n에 n이 자연수가 아니고 저 n을 마이너스 1과 0 사이 숫자다 라고 하면 요 범위 안에 있는 걸 집어넣으라는 소린데, 그땐 누가 커? 그땐 파란색이 더 크겠지. 그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그냥 얘기한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쭉쭉쭉 넘어가서 9번으로 가볼게요. 아니, 뭐 적을 게 있다고. 그래프만 그리면 되잖아. 자, 9번은 5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됐나요? 아직 5분 안 됐나? 한 15분쯤 지난 것 같은데. 자, 그려볼까요? A가 0과 2분의 1 사이니까 2배를 해도 아직 1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그래프 두 개는 둘 다 감소함수일 거야. 근데 얘가 밑이 더 큰 건 맞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 녀석이 로그 A의 X면 얘가 더 가파르게 생긴 얘가 로그 2A의 X네. 너무 가까이 붙여놨네 얘를. 됐지? 일단 기본 모양은 이거네요. 그 녀석이 누구랑 만나는 Y는 X랑 만나는 점을 그렸다. 그랬을 때 흰색이 만나는 점을 PP, 여기를 P, P, 파란색이랑 만나는 점을 Q, Q. 아, 너무 가깝게 그렸다. 그렇다고 치고. 그럼 니은은 그냥 당연히 맞았네요. 이거는 보는 순간 맞았지. 얘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기억은 뭐 하란 소리니? 대입하란 소리죠. 그치? P, P를 지난다니까 여기다 P, 여기다 P를 넣었어. A의 P제곱이 P래. 근데 그때 P가 2분의 1이면, 즉 다시 기억 뭐라고? A의 P제곱이 P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면 A가 4분의 1이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대입해서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1에 2분의 1 제곱이 2분의 1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이건 그냥 주는 거지. 그럼 이제 디귿 계산하라는 소리 있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슨 조건이었니? PP. 그러니까 뭐야? 여기 있던 거 그대로 가져다 씁시다. A의 P제곱은 P 나와야 돼요. QQ. 2A의 Q제곱은 Q 나와야 돼요. 그치? 그 말은 A의 Q제곱은 요거 지수법칙에 의하면 2의 Q제곱, A의 Q제곱. 2의 Q제곱을 이 짝으로 날리면 이렇게 생긴 거네. 맞니?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이거 곱한 게 이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네. 근데 뭐 이거 뭐 크게 고민될 것도 없죠? 이거 곱하면 이거 맞고 얘랑 곱하면 이렇게 생긴 거 맞으니까 아, 쉬웠네. 그죠? 아, 한 17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수능 11번 그냥 껌으로 맞추는 거였는데. 여러분 2008년생이니? 아, 그럼 너무 머네. 2008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와. 자. 선생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난 주민번호 1로 시작해. 여러분 3, 4로 시작하지. 나는 횟수로 여러분보다 1000년 전 사람이야. 자. 왜 우리 2025년, 2026년 할 때 횟수로 2년이라고 하잖아. 나는 1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 갑시다. 2000년도? 난 2000년도에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도? 별도 아닌데. 난 2008년에도 이걸 하고 있었는데? 네. 가봅시다. 자, 14번. 갑자기 넘어간 이유는 얘들아 9번을 잠깐 9번 봐봐. 9번에 밑이 A가 2A가 해놓고 이렇게 수능 문제 나왔어.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2021학년도에 10번 문제가 밑이 4분의 1부터 1 사이로 밑이 A인 로그, 밑이 4A인 로그 똑같은 거 아니야? 거의 2A가 4A로만 바뀐 거잖아. 그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던 놈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10번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 10년도 더 전 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원리가 비슷하게 가니까 얘는
잘 풀었으면 10번도 고민해 보시오 이 말이야. 비슷하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 11번, 12번은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고 12번은 저번 수업 시간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는데 밑이 다르네. 12번 얘기하는 거야. 12번. 한 녀석은 2의 x제곱이고 한 녀석은 로그 3의 x야.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밑이 2인 놈을 하나 만들어서 비교하면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했던 문제지. 네, 그 아이디어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한번 가봅시다. 14번하고 쉴게요. 네. 가장 전형적인 기니디 문제고 잘 알아야 되는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만약에 기니디 문제가 오랜만에 나온다면 이딴 식이겠지 뭐. 자, 가보자. 일단 로그 2-x라는 기울기 -1인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로그 2의 x랑 로그 3의 x랑 만나는 점을 이렇게 그렸다. y는 x는 그냥 그림 잘 보이려고 그린 거야. 비율 맞추려고. 별로 현혹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대. 괜찮니? 로그 2의 x는 1,0 지나면서 2일 때 1 지나려고 그거 맞추려고 한 거고 로그 3은 그보다 더 낮은 그래프. 그래서 요 만나는 점을 x1, y1 이 녀석을 x2, y2 이렇게 생겼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 찾아봐. x1, x2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당연히 x2가 더 큰 숫자야. y1, y2, y1이 더 큰 숫자야.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이 그래프 딱 그리는 순간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이 두 녀석 전부 다 여기 위에 있는 점이지. 그 말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지. 그러니까 x1, y1이든 x2, y2든 무조건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건 그렇게 써먹을 때가 매우 많죠. 그치? 이거 가지고 우리 저번 지수함수 문제 똑같이 1만큼 평행이동한 그 문제에서도 써먹었고. 그치?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진짜 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됐을까요? 그림 아직 안 그려서 오케이. 그림 좀 그려보시고 그리고 지수로그를 이번 주 해가지고 이제 끝낼 거고 다음 주에 삼각함수랑 삼각함수 활용해서 일주일 반, 2주 정도 할 거고 얘들아 수투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기말고사랑 봤기 때문에 수투는 극한 연속이랑 묶어가지고 좀 보고 미분 따로 적분 따로 이런 식으로 갈게요. 다행히 우리가 설 연휴가 월화수여가지고 화요일 오전 수업 하나만 빠지고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야. 다행이지. 다행이잖아. 매우 다행이지. 됐니? 가자. 이제 기억은 당연히 보통 기억은 거의 주는 문제죠. x1, y2. 근데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은 건 기억부터 가요. x1이랑 y2랑 비교할 건데 이게 살짝 기분이 안 좋은 게 얘는 x좌표고 얘는 y좌표인데 비교가 바로 되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은 여기서는 비교가 되지. 왜냐면 x1은 1보다 큰 숫자고 y2는 1보다는 작은 숫자거든. 다시 x1은 얘들아 잘 봐봐. x1은 이 녀석의 x좌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고 그치? 그리고 y2는 여기 높이니까 사실 그냥 봐도 얘가 더 크다는 거 보이지? 그죠? 우리가
X좌표랑 Y좌표를 단순 비교하는 건 딱 눈에 보이면 괜찮지만 눈에 안 보이면 뭐 대칭 이동해가지고 뭘 가져다가 쓰던가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X1은 여기에 X좌표니까 이만큼까지 오는 거라서 요 노란색 길이 말하는 거고 Y2는 요 길이니까 이거는 뭐 얘는 1보 여기가 1,1이니까요. 1보다는 작은 거 얘는 1보다 큰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성립하더라. 그지? 근데 우리 항상 그렇지만 이거 수능 문제잖아. 수능 문제나 이런데 기니디 문제의 기억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조건으로 주는 경우가 많지. 이건 거의 조건이라고 봐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니은 가보자. 당연히 맞네. 당연히 맞잖아. 아까 썼잖아. 아니 이거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비교 이렇게 안 해. 세트 친구 맞춰줘야지. 얘 2항하고 얘 2항하면 X2 더하기 Y2는 X1 더하기 Y1인데 아까 2라고 썼잖아. 그치? 맞죠? 됐지? 다시 이거 2항하고 이거 2항하면 X2 더하기 Y2가 X1 더하기 Y1인데 바로 윗줄에서 그거 둘 다 2라고 썼으니까 이건 언제나 맞는 말이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디귿 때문에 이 문제를 보자고 한 거겠지? 저 구석에다 쓰면 카메라 할 때 좀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쪽에다 쓰자. 자, 디귿을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주목합시다. 니은에서 이걸 해봤거든. 얘네 둘 더하면 각각이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는 걸 해봤거든. 그러니까 X1, Y1을 이렇게 씁시다. 괜찮죠? 더해서 2 나온다며. 그러면 Y1은 2-X1이라고 쓰면 되잖아. 그럼 이것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X2에다가 2-X2 얘가 X-X1 제곱에다가 2X1이고 마이너스 X2 제곱에다가 2X2고 문제는 얘네 둘을 얘들아 얘가 크냐라고 했거든. 우리 크기 비교의 가장 기본 모양은 뭐죠? 빼서 얘가 더 크려면 양수면 되는 거지. 빼봤어.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X2 제곱에서 X1 제곱을 뺀 게 남았고 이쪽은 이렇게 쓰면 되지. 설마 이 정도까지 헷갈리진 않겠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면 여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얘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정도면 대충 봐도 공통인수가 보이나? X2 마이너스 X1을 뽑아내면 이 앞의 식은 X2 더하기 X1이 남았고요. 얘는 X2 마이너스 X1을 뽑아내면 마이너스 2가 남았네. 우리는 이 녀석의 부호를 판정하면 돼. 그러면 X2에서 X1을 빼면 X2가 더 오른쪽에 있던 거 아니야? 네, 양수. 자, 얘네 둘을 더한 거에서 2를 뺄 거거든? 근데 얘네 둘 다 누구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죠?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지. 둘 다 X1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잖아? 그럼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2보다 크고 2보다 큰 수에서 2를 빼면 이것도 양수니까 이거 양수야. 그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서 양수니까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 즉 얘가 더 크다가 맞는 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됐어?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식으로 푸는 건데 사실 이렇게 풀려면 문제가 뭐냐면 기억을 준 이유가 없어. 그냥 준 거야? 기억을? 얘들아 기니디 해야 되니까 그냥 기억은 하나 줄게 해가지고 이걸 줬다고? 에이. 자, 두 번째 풀이 가볼게요. 자, X1, Y1은 얘네들의 X좌표, Y좌표 곱한 거지. 잘 들어야 돼 이제. 얘네들의 X좌표, Y좌표 곱한 거지.
그 말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지? 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 말하는 거네. 얘는요? 요 녀석의 x좌표 y좌표 더한 거지? 네.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 말하는 거네. 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고 x1, y1은 x2, y2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거든. 네. 그냥 지금 모양만 보세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잖아. 여기는 공통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대소비교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거고 우리한테 지장을 주는 건 요 기다란 직사각형이랑 요 몽뚝한 직사각형이랑 얘가 더 크면 왼쪽이 더 큰 거고 얘가 더 크면 오른쪽이 큰 거지.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지? 늘 기억과 니은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자, 기억. 가로의 길이가 뭐야 이거? x1. 여기 빨간색 y1이야. 근데 우리는 기억에서 y2요. 누가 더 크다라고 했어? 노란색이 더 크다라고 확인을 해놨지. 자, 잘 봐봐.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거 지울게. 이 부분은 우리 관심 없는 거지. 이거 색칠 지운 거는 관심이 없어. 어차피 공통이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넓이를 비교할 건데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크다고 기억에서 확인해 줬어. 그죠? 자, 니은에서 뭘 확인해 준 건가 봐봐. 한번 봐봐. 보이나 봐봐. 니은에서 뭘 확인해 준 건가 봐봐. 얘들아, 이게 말하는 게 뭐야? x2, y, x1, x2 차이는 이 길이 아니야? 얘는 뭐야? 이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둘이 똑같지 않아? 여기서 똑같다고 했잖아. 그 말은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중에 가로랑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중에 세로랑 높이가 똑같대. 그럼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더 큰 놈이 넓이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녀석의 넓이가 더 크더라. 그럼 이 모음은 기억도 쓰고 니은도 쓴 거니까 아름다운 순서대로 잘 온 거지. 아까 대수적으로 풀면 니은만 쓰면 돼. 그럼 기억을 준 이유가 없다. 그죠? 해서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너 이거 기억 니은 다 써가지고 이렇게 풀 수 있겠냐? 이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뭔가 기출문제를 해석하고 복습하고 하는 건 이 문제를 내가 풀었다. OX가 아니고 왜 기억을 준 거지? 아까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이 문제를 2번, 3번 풀면 외워진다고. 당연히 외워지 사람인데. 그런데 4번, 5번 풀면 근데 왜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왜 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그거를 왜 그렇게 됐구나 까지 알고 나면 이게 진짜 내게 된 거지. 그럼 이거 다르게 바뀌어서 나와도 우리한테는 시야가 2개가 생겼잖아. 이거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이런 데서 보니까 대수적으로 해볼 수 있겠고 이게 혹시 다른 놈도 있지 않나? 라는 2가지 확고한 방법이 생긴 거지. 어떤 게 더 쉬울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했다 함은 얘는 왜 준 거고 얘는 어떤 의미고 그래서 너를 써먹어라까지 다 이해해야 이 문제를 아는 거지. 그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했다라는 건 왜 그렇게 줬는지를 다 의미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야. 수능 문제는 허투루 주는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걸 얼마나 우리가 써먹느냐 못 써먹느냐에 관련된 거지. 됐죠? 네. 쉬었다 갑시다.